안녕하세요. 나이브 수학 6.2 캔디맘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치명인학원 강사로 나온 게 아니라 저는 포인트 수학학원의 원장의 자격으로 나온 포인트 수학학원 원장 박승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초 지역에 있는 가장 핫한 남고죠. 서울고와 상문고의 내신 수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먼저 소개를 드릴게요. 포인트 수학학원에서 상문고 내신을 담당하고 계시는 임호진 선생님 소개 먼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호진이고요. 포인트 수학학원에서 상문고 내신을 전문으로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쳐드려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약간 특별한 이력이 있으시다고. 예, 특별하다면 특별할 수 있는데 저는 원래 이제 의사로 일을 하다가 네. 수학 강의의 뜻이 있어서 네. 지금 이렇게 수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대 의대신가요? 예, 맞습니다. 오, 눈빛이 달라지시는데. 눈빛이 달라지죠. 모두의 로망 아닙니까? 서울대 의대를 바라보고 달리는. 그리고 두 번째로 포인트 수학학원에서 서울고 내신을 담당하시는 두승훈 선생님. 안녕하세요. 포인트 수학학원에서 서울고 내신 담당하고 있는 두승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오기 전에 들었거든요. 대치동에서 예. 특별히 모셔왔다고. 대치동에서만 한 10년 강의하다가 이번에 이제 원장 선생님이랑 인연이 되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치동에 더 갈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서울고와 상문고의 내신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등급을 좀 받을 수 있는지 선생님들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중학교 3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의 어머님들, 상무를 갈 거나 서울고 갈 거나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그 학생들한테도 내신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식의 분석이 됐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서울고 상문고가 워낙 핫한 학교이기 때문에 아마 이 시간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은 각 학교별로 그 전년도 입시 실적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고 특징적인 게 있었다 하면 그것도 같이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먼저 상문고부터 선생님. 상문고는 2022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는 총 20명. 특히 이제 수시 모집에서는 최초 합격자가 10명이 나왔는데 우와. 이 수치는 전국 일반고 중에서 가장 많은 합격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의대, 치대, 한의대 합격자 수는 합쳐서 2021년 자료를 보면 대략 한 40명에서 50명 정도 우와. 그렇게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 후배인가요? 이 일반고 중에서는 전국에서도 정말 손가락 안에 우와. 꼽히는 아주 고학력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고 입시 실적에 대해서도 선생님 특징하고 말씀 주세요. 그러니까 서울고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 2021년에 서울대 합격생 19명, 그 다음에 작년 2022년에 서울대학교 합격생 18명 이렇게 해서 그 전년도에도 계속 보면 항상 15명에서 20명 정도의 합격자가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스카이나 서상한 정도의 상위 6개 대학 합격자 수를 보면 매년 100명 이상의 많은 인원수들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어요. 서울대 합격자의 특징을 보면 수시의 비중이 상당히 좀 높거든요. 수시가 항상 한 50%에서 70% 이상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시에 대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예시뿐만 아니라 이렇게 학생부라든지 이런 것도 학교에서 좀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부터는 작년도 상무 쪽부터 내신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상문고 수학 내신의 가장 큰 특징이다 하면은 우선 난이도가 좀 높아요. 특히 이제 킬러 문항이라고 부르는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한 2개 정도, 서술형 하나, 객관식 하나 이 정도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보통은 이제 객관식 마지막 문제나 특히 이제 서술형 마지막 문제, 배점 10점짜리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 문제가 킬러 문제로 출시가 되는데 작년에 한 번 정도 좀 이제 트릭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리어 서술형 마지막 10번 문제, 10점짜리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지레 마지막 문제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걸 건너뛰고 앞에 문제에 집중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리어 마지막 문제를 푼 학생들은 쉽게 10점을 얻었고. 그럼 이번에 쇼트트랙에서 최민정 선수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괜히 이전 그 형태를 보고 마지막 문제는 킬러일 것이다 하고 건너뛴 학생들은 도리어 실력보다 낮은 점수를 받아서 변화가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전략도 중요한데 네. 전체적으로는 훑어봐야 된다. 그죠. 네. 그러니까 질에 너무 형태가 반복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시험지를 받았을 때 풀다가 마지막 문제가 어려운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좀 그 필요해요. 과정이 확인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님 작년에 1학기 그 1등급 컷이 어떻게 되죠? 네, 상봉고 같은 경우에 작년 1등급 컷을 보면은 1등급 컷이 88점, 와. 2등급 컷이 83점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학교 등급 컷하고 비교해 보면은 확실히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만큼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고요. 3등급 컷이 78점인데 네. 실제로 상문고 내신에서 3등급을 받은 학생이 전국 모의고사 평가를 보면은 1등급. 공부 잘하는 애들이 상문고로 다 모인 느낌. 수학 잘하는 애들이 모였다고. 네. 수학 잘하는 네. 애들이 그러면 피해 가야겠네요. 도리어 이제 수학에 굉장히 자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에서 확실하게 자기 실력을 딱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상문고를 선택할 수도 있죠. 특히 이제 문제 난이도 자체가 시중 교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창의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열심히 한다, 그냥 반복적으로 같은 문제를 풀어서 고득점을 할 수 있다기보다는 진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워야 상문고 수학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 선생님 88점을 맞아도 그게 1등급이면 도대체 내 아이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까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내 아이의 내신 점수를 좀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학생들이 가장 많이 푸는 대표적인 문제집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센 있죠. 센 C등급까지 다 풀었다. 이 정도 난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상문고 내신 시험에서는 68점. 이거 이제 4등급에 해당하는 점수예요. 선생님 센 C도 어렵다고 그러던데. 이제 그러니까 상문 시험에 비하면 굉장히 쉬운. 센 C까지 풀어도 4등급밖에 못 받나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결할 수 있다면은 4등급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블랙라벨 1등급, 마더텅 정도까지 기존 문제집을 다 풀었다. 이 정도 난이도까지 다 풀 수 있다면은 86에서 88점 정도. 1등급에는 못 미치죠. 2등급 중간 정도 되는 점수를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 1등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이제 상문고에서 1등급을 노리기 위해서는 기존 문제집을 푸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여기에 1등급, 2등급 애들은 시중에 있는 문제집 다 풀어요. 네. 어차피 또 경쟁이기 때문에 그것만 잘해서는 당연히 1등급을 받을 수가 없고요. 신유형의 문제, 새로운 문제들,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문제를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자는 거죠. 근데 사실은 어느 학원을 가도 다 자기만의 신유형 문제다. 서울구 사거리에 가장 요새 핫한 엄마들이 비교하는 학원이 뉴땡땡 학원과 포인트 수학 학원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 자기만의 그 차별화된 유형의 문제라고 얘기해요. 선생님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86점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신유형 문제가 뭘 어떻게 준비하시는 건지 포인트 수학 학원에 내시고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 학생들은 새로운 뭔가를 풀고 싶어하는 욕심이 이제 많을 거라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서울대 선생님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그 포인트 그 신유형 1등급 킬러 R&D 팀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서 새로운 유형의 1등급 킬러를 개발을 하고 분석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시켜준다. 그러면은 아까 마더턴까지 다 풀어서 한 86점 나올 친구가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적응을 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하죠. 네, 그럼 이번에는 서울고 내신에 대해서 특징적인 거 있었던 거 간단히 좀 말씀 좀 주세요. 전체적으로 이제 난이도는 최고 난이도가 좀 수준은 상문보다는 쉽다. 그래도 딱 하더라도 서울도 이렇게 만만치 않아. 문제 수가 많아가지고 시간분배를 좀 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이 확실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셨다는 게 보이는 게 전체적으로 난이도 분배가 되게 잘 돼 있었고 상문이 좀 확실히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고득점을 받는다 친다면 서울고 학생들은 이제 성실하게 꾸준히 학교에서 시키는 것들을 차근차근 하고 거기에 이제 연계되는 이제 시중교재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기출문제들 이런 걸 잘 공부하면은 이제 1등급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이. 퐁당퐁당의 경향은 없어요. 서울고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난이도가 이렇게 비슷비슷한 난이도로 유지가 되는데 좀 문제들 같은 경우 보면 서울고가 확실히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은 게 정오 문제에서 기억 니은 대학고 그 맞고 틀리고 그냥 고르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조건이 뭐 가나다 조건 주어서 조건에 맞는 그 식을 유도해야 되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이 좀 그래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시간 분배하는 게 좀 어려웠을 거라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약간 노가다성 그렇죠. 이것도 해봐야 되고 저것도 해봐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등급 컷이 어떻게 되죠? 좀 많이 높긴 하거든요. 이제 1등급 컷이 99점, 2등급 99점이요? 다 맞아야 이제 1등급 나온다고. 서울고 내신은 좀 꼼꼼하게 이제 계산 실수 없이 앞에서부터 이게 차근차근 다 실수 없이 끝까지 다 해내야 1등급이
나올 수 있는 다행히 그래도 이제 고난이도 문제들이 학교 프린트에서 많이 연계가 되거든요. 그 프린터가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들을 모아놓은 그런 프린터인데 그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좀 했다고 하면은 2, 3등급까지는 그래도 나오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제 1등급은 이제 많은 문제들, 뭐 킬러 문제들뿐만 아니라 이제 기출 문제들, 뭐 저희 학원에서 준비하는 그런 교재들 많이 풀어봤어야 이제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서울고 선생님이 내신 특징이 써준 것 중에서 엄마들이 예측하기 좀 이거 뭐야 한 게 공립학교 특징으로 선생님들이 출제 경향이 해마다 좀 변동이 있다.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들이 좀 변화가 바뀌겠죠. 있으니까. 난이도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가 재작년보다는 조금 좀 어렵게 나오고 예. 재작년에는 좀 쉬운 경향이 좀 있었었고 그러면 선생님 서울고를 배정을 받았다. 또 서울고로 갈 예정이다 하는 그런 엄마들은 내 아이가 서울고 갔을 때 등급컷이 어떻게 될지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내 아이의 내신 점수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을까요? 시중 견제에 보답을 완벽하게 한 정도로 이렇게 내신 등급을 예측해 보자면 예. 센 C 등급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가 된다고 하면은 한 74.5점 정도 나올 거고 이렇게 등급상으로는 아마 4등급 서울고 같은 경우도 센만으로는 이제 3등급 이상이 나오긴 어렵고요. 그 3등급 이상을 받으려면은 블랙라벨이라든지 예. 1등급 이 정도의 고난이도 문제들까지 봐야 뭐 2등급, 3등급 정도 나오고 이제 마토톤 같은 기출 문제들까지 이제 학교 프린트랑 이제 연계해서 봐야 이제 2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이제 1등급까지 나온다 하려면은 이제 아무래도 더 필러 문제들을 좀 더 많이 연습하고 어려운 문제들 같은 경우 딱 보고서나 이제 풀이를 바로바로 써내면서 시간 분배를 잘 할 수 있어야지 서울고 같은 경우에서는 1등이 나왔을 거고요. 근데 이제 기출 문제들이 그 프린트에서 바로 나온 게 아니고 이제 한번 돌리죠.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린다는 게. 변화를 시키는 거죠. 숫자만 바꾼 건 아니라 예. 네. 기출 문제들끼리도 서로 이제 조건을 합쳐갖고 뭐 좀 변형을 하시고 아니면은 조건 같은 경우에도 좀 변형이 좀 새롭게 된 그런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단순히 이제 기출 문제들을 한번 이렇게 프린트로 봐서 그 문제가 변형된 걸 맞추기 쉽진 않고 좀 비슷한 유형들의 그 고난이도 문제들을 좀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조건이 바뀌고 조건이 합쳐지고 이렇게 되더라도 학생이 경제를 보고 이 문제구나 비슷한 유형이구나를 판단해서 그 풀이를 할 수 있어야지 시간대로 등급 나올 수 있는 그런 시험들이 선생님 두 분 지금 나오셨으니까 서울고와 상문고 어떤 애들이 가면 서로 조금 유리한지. 사실 이제 상문고는 이과 쪽이 강하고 특히 의대, 치대 이쪽을 많이 보는 학교라서 수학을 잘해야 돼. 열심히 해요. 왜냐하면 수학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수학에 자신 있는 학생이라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예. 선생님한테 가는 그또 유리한가요? 상문고에 입학을 했다면 저한테 와야 돼요. 서울대 의대도 나오셨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의대 가고 싶으면 와야죠. 아, 의대 가고 그 좋은 기운도 받고. 당연하죠. 제 후배가 될 수 있어요. 그럼 서울고는 어떤 친구들이 유리할까요? 서울고는 아무래도 자기가 좀 성실하게, 착실하게 꼼꼼히 이제 오답 같은 걸 정확히 할 수 있는 그런 학생들이 서울고 오는 게 유리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그래서 서울고와 상문고의 내신 수업이나 내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저희가 잘 해봤고, 특히 제가 학부모로서 좀 좋았던 거는 같이 서울고와 상문고를 비교 분석해주는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 나와서 말씀 주신 선생님들 고생하셨고요.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